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이슈를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 드리는 오정근의 쏙쏙 경제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경제 이슈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제 시평에 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제가 자료를 하나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는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4 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그 어디에도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로봇 같은 거. 앞으로 점점 인제 반도체 수요가 더 증가할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반도체가 더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 이천시 15 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2015 년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2025 년까지 세계 반도체 넘버 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뭐 우주수 인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회사가 칭화윤이라고 그래서 반도체 회사인데, 사실은 그 칭화윤이 반도체 회사가 얼마 전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채를 상환을 못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급 중단이라든지 혹은 수요처를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칭화 윤리의 가 국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국영의 거의 한 70% 가까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머리가 중요한 것인데, 창의성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국영기업 체제에서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의 스마트폰 대명사 화웨이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화웨이 반도체 칩을, 스마트폰의 반도체 칩을 구하지 못해서 생산조차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한 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 미국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그동안에 반도체 굴기에 애를 써 왔느냐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콧대가 높은 사람이죠. 아시아에서는 뭐 자기가 그야말로 엄청난 새로운 황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좀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중국의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제 한중 간의 관계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중 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지금 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앞으로 참 어렵게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최근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이라고 잡은 것은, 최근에 며칠 전에 2월 3 일자 이게 서울경제신문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K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미국이 "메이드 인 USA를 키우겠다." 하는 것을 미국의 국립 AI 보안위 자문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대만산 반도체 수입 비중이 머지않아서
한 2년 정도 후에 90% 까지 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2년 후에 한국, 대만에 비해서 미국 반도체가 2 세대나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 세제 인센티브를 한국, 대만 수준으로 향상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반도체가 중국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이나 대만산 반도체의 위협에서 미국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1970 년대 인제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는, 지금도 인텔이 굉장한 반도체 강한 기업입니다. 인텔이 인제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가 시작되었다가 1980 년대 들어와서 일본으로 넘어왔어요. 일본이 인제 일본의 주요 5대 반도체 기업이 있었습니다. 도시바라든지 혹은 뭐 후지츠라든지 혹은 여러 인제 반도체, 애니시,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데스크톱을 산 기업이 애니시인데, 애니시도 일본의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5대 반도체사가 몰락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일본의 몰락의 일본 반도체 80 년대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일본 반도체가 왜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 일본이 상당히 국수적인 정책을 취했다. 일본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어 인제 소재부터 혹은 인제 중간재부터 모든 걸 다 조립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하는 것이 주요 분석 결과입니다. 참 1980 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감히 반도체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80 년대 중반에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을 둘러보고 "앞으로 반도체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도쿄에서 한국 반도체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본의 어떤 한 연구소에서, 굉장히 굴지의 연구소에서 "한국 반도체는 꿈 같은 안 들릴 것이다." 그렇게 인제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까 일본의 5대 반도체는 도시바 하나 정도가 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대신에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또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서에서도 한국과 대만도 최근에 파운드리라고 그래서 주문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도 한국산, 대만산 반도체를 90% 까지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최근에 인텔이라고 하는 데서 70 년대부터 반도체를 시작했고, 세계 반도체, 지금도 세계 반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이 7 나노급 이하 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텔의 몰락을 예견하게 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인제 우리 삼성전자는 그런 것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속에, 가운데서 인텔이 그런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미국 반도체의 위기감이 인제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미국은 그런 과정에서 히토리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히토리 업체에다가 340억 원을 지원해서 히토리를 생산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히토리거든요. 히토리는 반도체의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무기화하는 것에 대비해서 호주 히토리 업체를 에다가 돈을 지원해서 히토리 공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최근에 2월 8일 날, 바로 며칠 전에, 이번 며칠 전에 인제 유럽에서 EU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합류하겠다 하는, 특히 독일 중심으로 EU 반도체 자립론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인제 반도체 자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 주요 내용은 인제 EU도 지금 현재 특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도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쪼끔 더 큰 글씨로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독일은 지금 현재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인제 삼성 인제 그 평택 공장이 있고 화성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이 아마 평택에 제4 공장을 지금 3 공장이 있고 4 공장이 건설 중이고 화성도 지금 아마 공장이 아마 3-4 공장까지 있고요. 게다가 하이닉스가 인제 그 용인에 또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10조 에서 많게는 30조 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독일에서 67조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다 그러면 최소한 2-3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가 자동차 강국인데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해졌는데 그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전 세계가 자동차 생산 중단을 하는 사태까지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나면서 지금 한국이나 대만이 풀 가동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런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에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특히 독일이 중심돼서 반도체 공장을 어 서너 개 건설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유럽 반도체 자립론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반도체의 시설에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 한국, 대만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인제 그림에서 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동차가 전기 자율차로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차를 타고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삐삐삐 소리가 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반도체입니다. 여기 인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트랜스미션이라든지 트랜스미션 컨트롤 하는 거라든지 혹은 안전장치 같은 거 에어백이라든지 차선 이탈이나 추월 경보 이런 그 어 경보음이라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자동차 안에 반도체가 엄청 들어가고요.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차 한 대당 200-300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지만은 자율주행차로 갈수록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서 앞으로 한 차 한 대당 2,000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엄청 증가하겠죠.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 전기 자율주행차가 크게 인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는 일종의 전 어 전 전기 전자 자동차가 이제 제조업이 아니고 전자업체다. 제조업 중에서도 인제 전자업체다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인제 미국에 작년에 미국 CES 2020에 가서 제가 촬영을 했던 건데 이게 현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형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 차를 이제 그냥 이동수단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여기는 핸들도 없어요. 완전히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모든 센서를 통해서. 그럼 여기는 뭐 엄청나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인제 타고 가면서 일도 보고 뭐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제 가는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반도체 인제 자율주행차 같은 것은 이제 센서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센서가 이게 자율주행차는 가면서 앞에 신호등, 차 그다음에 사람 지나가는 모든 걸 다 센서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차 한 대당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이 자동차가 하나의 예인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쌀이 반도체다 하는 것이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제 반도체 시장 자동차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0 년에 380억 달러인데 6년 뒤에는 676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인제 자율주행 단계별로 반도체 사용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차 한 대당
2단계에서는 160에서 180달러 정도 들지만 2단계에서는 280달러 내지 350, 4, 5단계에서는 1150에서 1250달러까지 들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반도체가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자동차 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직 차량용 반도체의 국내 생태계가 미흡하다.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시대에 부응해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는 주로 우리는 모바일 폰에도 사용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뿐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에 10년간 2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그에 발맞춰서 삼성이 현재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는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미국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달성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을 2019년 4월 달에 하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저게 왼쪽에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밑에는 이제 화성 반도체 공장인데 주로 화성 반도체 공장이 이제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요. 평택 공장은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공장 하나 하는데 보통 10조에서 많게는 30조까지 듭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반도체 이런 상황에 세계 반도체가 굉장히 객화되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필요하면 해외에 또 기술 업체들 합병해야 되고 하는 속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오나가 아니고는 결단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해성은 우리나라 기업이고, NXP는 이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데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도체를 조금 이제 종류별로 제가 한번 점유율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2019년 시장 규모가 4,283억 달러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1,082억 달러, 25%고요.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큽니다. 그것이 75%, 3,20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D램 반도체가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D램 반도체는 622억 달러, 낸드 플래시도 460억 달러인데 사실은 이것이 D램은 삼성이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43.5%, 그다음에 SK가 30% 차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33.8%, SK가 22.9%. 요건 SK가 얼마 전에 인텔의 낸드 부분을 합병을 해서 그래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구도시바, 아까 5대 기업 중에서 도시바가 좀 구도시바가 이름 바꿔서 조금 남아 있는데 카옥시아라고 그 17.3%. 그다음에 웨스턴 마이크론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텔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7나노메타 이하 미세 공장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얘기했습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인텔이 지금 한국 삼성전자에 이렇게 밀릴 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무도. 일본의 그 5대 반도체 회사들이 몰락을 하리라고는,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를 이렇게 아직 그 비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좀 뒤져 있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세계에서 삼성과 SK를 합하면 거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 메모리 반도체. 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정말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위대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위대하다. 일제 35년의 그 통치를 거쳐서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4년간의 전쟁을 거쳐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급 목피를 정말 실감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 납니까?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철강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세계 첨단 제품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거. 미국조차도 한국과 K 반도체를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만 좀 친기업적으로 잘해 주면은, 아까 중국의 칭화윤리가 지금 디폴트가 났다는 거.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정부에서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경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좀 자유를 주고 기업들 규제를 하지 않고 했으면 우리가 더 꼽힐 수 있는 국가인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낸드 시장, 낸드라고 하는 것이 인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낸드 플래시 부분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 2021년에 674억 달러 될 건데 작년에 593억 달러인데 2022년에 853억 달러, 약 300억 달러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인제 본 것처럼 삼성전자가 제일 위이고 그다음에 현재 카오시아, 일본의 카오시아,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인데 인텔이 SK 하이닉스와 합병을 하면서 22.9%가 되면서 2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이제 회사로 좀 구분해 보면은 그렇게 인제 반도체 종류별로 그렇게 구분을 반도체 종류별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인제 그 반도체가 반드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생산한 거 아니고 또 주문 생산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회사별로 구분해 보면은 설계를 하고 제조도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ID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텔이나 삼성 같은 거를 우리가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거죠. 근데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만 하는 거예요. 공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퀄컴, 미국에도 전부 다 미국 회사네요. AMD 같은 이런 거. 미국은 주로 설계하는 그 머리를 많이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비가 올라갈수록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중국도 우리가 미국의 인제 소득이 63,000 달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교 초임 연봉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제조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를 그만큼 소득을 창출해 내려면 1,000만 원 주고도 대졸 초임을 1,000만 원 주고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런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소득이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좌파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한 지금 3만 달러 정도면 대졸 초임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 원 정도 되는 나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조업의 기술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왜냐면 중국은 뭐 거의 한 7,000-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본 대졸 초임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국은 정말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정부가 조그만 기업을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국가인데 최근 몇 년간 제가 너무 경제학적으로서 너무 낙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될 수 있는 국가인데 왜 이렇게 자꾸 규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인제 그 파운드리는 주문 생산을 하는 데예요. 가장 큰 게 대만의 TSMC라고 해요. MC 시총이 430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인텔, 대만의 UMC인데 대만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파운드리 주문 생산, 설계는 우리는 삼성 설계도 합니다. 근데 대만은 파운드리 업체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텔과 삼성이 설계도 합니다, 종합 반도체.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대만이 인제 강세죠. 이게 주문 생산을 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만의 TSMC가 54%를 파운드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7%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IBM의 CPU 이 굉장히,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를 수주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핵심 두뇌죠. 설계를 하는 앞으로 기술이 엄청 축적될 수밖에 없고 또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한 단계 기술 수준이 테이크업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회사,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인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 전망은 2019년에 약 63조 원, 570억 달러에서 앞으로 5년 뒤에면 2024년 정도면 909억 달러, 약 100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앞에 인제
모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독일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철저하게 미국 내 바이 아메리칸을 주장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USA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큰 시장을 생각하고 미국을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를 갈 것이냐. 미국은 각 주마다 세제 혜택을 막 주면서 오라고 난립니다. 텍사스 오스틴은 지금 오스틴 공장 앞에 그 길 이름 자체에 삼성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총수까지 구속하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만큼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0한 6-7 년경에 엄청나게 기업 구조조정에 휩싸이면서 경제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먹여 살린 게 반도체 붐, 삼성전자의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수출 증가에 이행도 되는 것도 반도체, 최근에 또 바이오까지 등장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은 인제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은 객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 합종 연영을 합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파이낸셜 낸드 부문을 인수합병한 것처럼 지금 뭐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과거에 미국이 주도하다가 일본이 주도하다가 이제 한국, 대만으로 넘어왔는데 한국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릴 필요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에 성공했더라면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텐데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도산에 직면해 있고요. 왜냐하면 전부 국가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이 인제 유럽 반도체 자립론을 주장하면서 뛰어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이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죠.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쪽에 치중하게 될 겁니다. 반면 독일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국가에서만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 1760 년대부터 시작된 100 년간 계속된 산업혁명에 졌기 때문에 결과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우리가 모바일도 하죠.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의 초연결 시대고요. 반도체를 통해서 인공지능 이런 게 초지능 시대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이길 수도 있다. 세계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 제발 좀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도록 정부 당국자들이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관한 심층 분석을 해 보는 경제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제 그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아침에는 주로 인제 경제 시평이라고 이제 시사 해설을 그래서 신문을 읽고 해설해 드리는 그 시사 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처럼 중요한 이슈가 있는 부분은 또 이슈별로 좀 심층 분석하는 그런 경제 시평을 하고요. 그 외에 인제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 좌담이라든지 혹은 또 경제학 명제들을 틈나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명제 읽기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제 그야말로 좀 어려운 경제 문제 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정치나 이런 것들은 재미있다고 하는데 이 경제는 어려운데 가능하면은 제가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근의 쏙쏙 경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